톰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민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가 그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베키 대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톰은 며칠 동안 자존심과 싸우며 그녀를 잊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밤이면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깊은 우울에 빠지기 시작했다. 베키가 아팠다.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절망했다. 더 이상 전쟁 놀이에도 심지어 해적 놀이에도 관심이 없었다. 삶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오직 황량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후프와 방망이를 치워버렸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의 이런 모습에 이모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허약이나 최신 건강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런 것들을 끝없이 실험하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그녀는 곧바로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손 닿는 대로 누구에게든 실험하려 했다. 그녀는 모든 건강 잡지와 골상학은 두개골의 모양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사기 학문이다. 관련 자료를 구독하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심각한 무지는 그녀에게 산소 같은 존재였다. 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야 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등 그녀는 그 모든 내용을 성경처럼 신봉했다. 그러나 매달 새로운 건강 잡지가 지난달 추천한 내용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온갖 엉터리 건강 잡지와 가짜 약을 모아들였고 마치 죽음을 무기로 한 기수처럼 성경의 4명의 기사 중 하나를 연상시키며 그녀는 은유적으로 말해 지옥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치유의 천사이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약, 길르앗의 향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물치료법이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톰의 우울한 상태는 이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틀 무렵 톰을 불러내 나무 창고에서 차가운 물로 흠뻑 적셔버렸다. 그리고 거친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한 뒤 젖은 시트에 돌돌 말아 이불 속에 넣고 땀을 쭉 빼게 했다. 톰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고 몸의 노란 얼룩이 땀구멍을 통해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톰은 점점 더 창백하고 우울해졌다. 그래서 이모는 뜨거운 목욕, 좌욕, 샤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다. 하지만 톰의 상태는 여전히 장례식 마차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물치료법을 보조하기 위해 귀리죽 다이어트와 물집 반창고, 뜸과 비슷한 치료법을 추가했다. 그녀는 톰의 몸을 마치 항아리처럼 여기며 매일 가짜 만병통치약으로 가득 채웠다. 이 시점에서 톰은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이모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무관심을 어떻게든 깨부숴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페인킬러, 진통제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한 병을 주문했다. 한 입 맛을 보고는 그 효과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것은 액체 형태의 불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물치료법을 포함한 모든 다른 방법을 버리고 페인킬러에만 의존하기로 했다. 그녀는 톰에게 한 스푼을 먹이고 초조하게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걱정은 즉시 사라졌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왜냐하면 톰의 무관심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었다. 이모가 모닥불을 피웠다 해도 톰은 더 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톰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페인킬러를 좋아하는 척 하기로 했다. 그는 너무 자주 약을 달라고 해서 이모를 귀찮게 만들었고 결국 이모는 알아서 퍼먹어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만약 그가 시드였다면 그녀는 기뻐했겠지만 톰이었기에 몰래 병을 감시했다. 그러나 그녀는 톰이 사실 거실 바닥 틈새를 메우는데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톰이 바닥 틈새에 약을 붓고 있을 때 이모의 노란 고양이 피터가 다가왔다. 고양이는 그릉거리며 숟가락을 탐욕스럽게 쳐다보며 맛을 보고 싶어 했다. 이거 먹고 싶다고? 피터, 정말 확실해? 톰이 말했다. 고양이는 먹고 싶다는 듯 행동했다. 좋아, 내가 나쁜 애는 아니니까 줄게. 하지만 내가 싫어하면 누구도 탓할 수 없어. 고양이는 흔쾌히 동의했다. 톰은 피터의 입을 억지로 벌려 페인킬러를 부었다. 그러자 피터는 공중으로 2미터나 뛰어올랐고 전투적인 함성을 지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가구에 부딪히고 화분을 넘어뜨리며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뒷발로 서서 흥분한 채로 춤을 추듯 빙빙 돌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방 안을 휘젓고 다닌 후 그는 연속으로 공중제비를 몇 번 돌더니 결국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뛰쳐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머지 화분들도 함께 끌고 갔다. 그 순간 이모 폴리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한편 톰은 바닥에 누워 숨이 넘어갈 듯 웃고 있었다. 톰, 도대체 피터한테 무슨 일이야? 톰은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몰라요, 이모. 내 평생 저런 건 처음 봤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한 거야? 톰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이모. 고양이들은 기분 좋을 때 항상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모 폴리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자 톰은 불안해졌다. 네, 이모.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 네, 이모. 이모 폴리는 몸을 숙였다. 톰은 불안하지만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모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침대 가림막 아래에서 주걱 손잡이가 보였다. 이모 폴리는 그것을 집어들고 높이 들었다. 톰은 움찔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모 폴리는 톰의 귀를 잡아 들어 올린 다음 손가락에 끼운 골무로 그의 머리를 단단히 한 대 때렸다. 야, 이놈아! 내가 대체 왜 그 불쌍한 짐승을 그렇게 괴롭힌 거냐? 그냥 동정심에서 한 거예요. 피터는 이모가 없으니까요. 이모가 없다고? 멍청아!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만약 피터에게 이모가 있었다면 그 이모가 직접 그 애를 불태워버렸을 테니까요.
그 애의 배를 다 태워버리고도 그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덜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말에 이모 폴리는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고양이에게 가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쩌면 소년에게도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모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톰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톰,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 그리고 사실 너에게도 도움이 됐잖니? 톰은 살짝 장난기 어린 눈빛을 띠며 이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알아요, 이모. 이모가 저를 위해서 한 거란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피터를 위해 한 거였어요. 피터한테도 도움됐을 거예요. 제가 본 피터 중에 그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어휴, 그만해. 또 화나기 전에 썩 나가버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어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더 이상 약 안 먹어도 돼. 그날 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최근 며칠 동안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구들과 놀지 않고 운동장 문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었다. 그는 기운이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그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도로 쪽을 신경 쓰고 있었다. 잠시 후 제프 대처가 나타났다. 톰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곧 시무룩하게 고개를 돌렸다. 제프가 다가오자 톰은 조심스럽게 베키 대처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제프는 그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톰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의 기대는 도로 위에 나타나는 치마 자락마다 높아졌다가 그 주인이 베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꺾였다. 마침내 더 이상 치마 자락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완전히 낙담한 차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슬픔을 삼켰다. 그때였다. 또 다른 치마가 학교 문을 지나 들어왔다. 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순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치 인디언 전사처럼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웃고 다른 소년들을 쫓아다니고 울타리를 위험하게 넘고 제주 넘기를 하며 연신 머리로 섰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용감한 행동을 보여주며 슬쩍슬쩍 베키를 의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는 그녀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베키가 있는 바로 앞에서 더 과감한 행동을 했다. 그는 전투적인 함성을 지르며 다가와 다른 아이의 모자를 낚아채 학교 지붕 위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아이들 무리를 밀치고 뚫고 지나가면서 일부러 넘어지며 베키 바로 앞에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베키는 냉랭하게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코를 휙 들고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아나 봐. 항상 잘난 척하고. 톰의 얼굴이 불타듯이 달아올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풀이 죽은 채 쭈뼛쭈뼛 뒤로 물러났다.